자율주행 차량들이 잇따라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유수 기자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자,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설문조사가 나왔죠. 설명해 주십시오. 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기관 서베이 USA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차 판매와 소유가 합법화되고 구매할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성 때문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29% 상당은 자율주행차를 매우 안전하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매우 안전하다고 답한 사람은 8%, 안전하다고 답한 사람은 20%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자신의 거주지에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8% 상당이 이를 수락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은 노년층과 교외 거주자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번 설문에 참가한 시니어 응답자 5명 중 4명이 자율주행 차량 통행을 원하지 않았고 도심에서 벗어난 교외 거주자 6명 중 5명이 이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정부에게 권한이 있다는 답변이 2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4%를 차지한 연방정부에 비해 5%가량 높은 수치로 자율주행차 통행 문제는 주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자율주행 차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시민들은 지속되는 자율주행차 사고 소식에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아닌 삶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우려를 시민들이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역대로 발생한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자율주행차의 첫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했는데요. 고속도로를 자율주행하던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하얀색 트레일러의 뒤를 받아서 그 밑으로 약간 깔린 사건이었습니다. 네. 테슬라 측은 조사에 따라 당시 사고 원인이 하늘과 하얀색 트럭을 잘 구분하지 못했던 그런 센서의 오작동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망자는 자율주행 기술을 믿고 차 안에서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고는 그 두 번째 이제 일어난 사고죠. 최근에 잇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우버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볼보의 CX-9이라는 모델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예. 애리조나 템파에서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던 그 볼보 CX-9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무단 횡단을 시도한 그 엘레인 히츠버그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네네. 그 사건이 이제 유명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율주행 차량이 일단 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보행자에 대한 인식이 우선시 되어야 했는데 네네. 그런 기술이 약간 좀 미흡하게 작동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좀 낳기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우버는 당시 그 사건 조사를 위해 우버 자율주행 차량의 그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그런 이제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진 적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고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지난달 23일 날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 사고와 동일한 테슬라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S라는 그런 그 주력 모델이었고요. 네네.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모델은 X라는 모델인데 이제 SUV 다른 형태입니다. 모델이네요. 예, 다른 모델이 바로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원오원 프리웨이 쪽에서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고를 일으키면서 운전자가 사망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의 사고는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기술조사 측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작동을 했고 분명히 운전자가 6초 이상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 전까지 자율주행 모드에 있었는데 6초 정도 이상 이제 핸들을 띄었다가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자율주행 차 기술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시험 주행을 앞으로도 좀 억제하고 조금 더 기술을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On an annual basis, they have to report how many times the robot technology failed. And it shows that it's continuing to fail at a substantially high rate
And all we're saying is until they get it developed clearly, safely enough, they should not be allowed on the roads without a human to intervene. 자, 완전한 안전도가 나올 때까지 이제 기술 개발이나 테스트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어떤 안전을 담보를 하기 위한 핵심 기술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주요 사용되는 기술은 바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AS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네. ADAS는 이제 8가지의 그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차산 이탈 경보. 저희가 흔히 타고 있는 요즘 차들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기능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전방 추돌 경보라고 해서 요새 고급 차들이 많이 탑재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이죠. 네, 앞에 무엇이가 끼어들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네. 앞차의 출발을 알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차가 먼저 나갈 때 그 상대방 따르고 있는 그 자동차 자체가 출발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센서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이빔 제어인데요. 야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이빔을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다음부터입니다. 바로 교통 표지판의 인식이라는 그 TSR이라는 기술이 있고요. 네. 교통 신호등 인식, 이것은 또 TLR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교통 상황보다는 교통의 흐름보다는 그 정해진 그 루트에서 모든 걸 이렇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고 부분에 대한 건데 이제 보행자 인식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 기술은 약간 발달이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횡단보도 같이 정해진 구역에서는 아무래도 작동을 하지만은 갑자기 낀 그런 보행자 같은 걸 아직 좀 발견하는 데 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차선 유지 제어 LKA라는 기술도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개발이 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8가지 이제 핵심 기술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보행자 인식이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보행자 인식의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게 개발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25년 뒤에는 전체 차량의 95%가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조금 늦춰지더라도 완벽하게 기술 개발이 이뤄진 뒤에 상용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유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